자,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리버풀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스코어가 2대 0입니다. 27분에 토니 크로스의 정말 교수님다운 패스가 로빙 패스로 잘 들어갔고 비니시우스가 가슴으로 받아낸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죠. 비니시우스답지 않은 마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센시오는 토니 크로스에서 패스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놀드가 머리로 공을 이제 끊어내는 건지 키퍼 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의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완전히 미스가 됐고 아센시오 쪽으로 떨어지면서 아센시오가 그것을 잘 받아내는 이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 경기에 체크해볼 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을 먼저 보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 바란이 코로나 양성이 뜨면서 센터백 쪽에 아예 이제 주전 자원이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초랑 밀리탕이 나오게 됐고요. 뒤쪽에 크루토는 그대로 왼쪽 맨디, 오른쪽 바스케스 그리고 크카모 나왔습니다. 전방 쪽에 비니시우스, 아센시오, 벤제마 나왔고 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4-3-3으로 나왔습니다. 뭐 센터백 같은 경우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카박 그리고 넷플립스 오른쪽 아놀드 왼쪽 로버트슨 뒤쪽에 알리송 그리고 조타 나왔고 마네 나왔고 살라 나왔는데 중원에서 파비뉴가 나왔고요. 바이날둠이랑 케이타를 뒀습니다. 이게 클럽의 선택인데 아마도 이 크카모를 상대로 개싸움으로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바이날둠과 케이타는 아예 본인들의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내내 어떤 여러 가지를 지배했던 여러 포인트가 있겠지만 결국 크게 전반전을 관통하는 건 중원 싸움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완벽하게 리버풀을 압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날둠 케이타 카드가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어떤 선택이 미스였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선택을 하죠. 전반전에 케이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를 집어넣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아고 알칸타라 대신에 케이타를 넣는 의도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뭐 때에 따라서 득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바이날둠을 빼고 피르미누를 집어넣은 다음에 지난번처럼 피르미누가 공미에 들어가는 4-2-3-1로 변환하는 어떤 그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원 힘 차이가 가장 컸다면 선수 개개인의 어떤 폼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아놀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아놀드 쪽에서 미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카박은 좋은 장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니시우스한테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넷필립스는 느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카박이 한번 약간의 미스한 다음에 아센시오의 슈팅이 옆쪽으로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중간중간 수비를 아주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역시 주전자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세네갈 오릭이라고 형철이가 얘기했던 사디오 베인, 사디오 마네도 사실 중간에 좀 아쉬웠는데 이게 공격진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기에는 중원을 완전히 먹힌 상태이기 때문에 패스 배급 자체가 공격진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간다면 역시 크카모다. 토니 크로스랑 모드리치는 본인들의 클래스를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비니시우스가 아주 오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선수가 최근에 폼이 괜찮을 때도 돌파나 이런 건 좋은데 골이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아쉬웠던 아놀드의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득점하는 순간에도 깔끔한 결정력을 보여줬고 뭐 오늘 비니시우스는 아주 좋습니다. 자, 이 경기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주심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펠릭스 브리히 이 주심은 뭐 챔스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주심이기도 하고 그
슈테판 키슬링의 유령 골대도 주인공이기도 했고 K리그에서도 왔었던 주심아니에요. 근데 오늘 별로 판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맨시티 도르트문트에서 엄청나게 큰 오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벤제마가 넘어진 장면이나 사디오 마네가 넘어진 장면이나 좀 어수선합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선수들이 나중에 과열돼서 부상당하는 선수가 나올까 걱정이 되는데 적당하게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 중원이 리버풀의 중원을 완전히 잡았고 폼이 좋은 선수와 안 좋은 선수가 서로 간에 엇갈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완벽한 전반전을 보냈다. 후반전에 클럽 감독이 어떤 식으로 물론 이 토너먼트 1, 2차전 180분 경기이기 때문에 2차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전에 한 골이라도 만회하는 것은 좀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후반전을 보죠. 자, 후반전도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 3대1. 후반 들어서 리버풀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살라의 득점이 나왔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한 15분 정도 후에 비니시우스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오늘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나이가 창창한 선수니까 이후에도 정말 많은 경기들을 펼치면서 뭐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겠죠. 유망한 선수니까.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경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이 경기로 본인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후반전에 그러니까 이 전반전에 나비 케이타를 빼고 티아고 알칸타라를 집어넣은 어떤 본인의 이 첫 번째 선택을 좀 빠르게 교체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때문인지 합타임에 여러 가지의 어떤 클럽의 주문이 들어갔겠죠. 아놀드도 약간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고 중원에서의 어떤 패스 돌아가는 것도 일시적으로 괜찮아졌었고 전방에서 프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세게 걸면서 약간 레알 마드리드가 밀려나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득점도 나왔죠. 그러면서 야, 이거를 쫓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분위기를 쭉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했고 다시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똑같아요. 결국 오늘의 어떤 경기를 관통하는 어떤 큰 그거는 전반전에 이야기했던 중원입니다. 중원 싸움에서 역시 다시 한번 이 레알 마드리드가 본인의 분위기를 가져갔고 그 다음에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카박은 교체가 되면서 이 파비뉴를 내리고 그 다음에 피르미누랑 샤키리를 집어넣으면서 공격적인 교체를 했죠. 근데 그 이전에도 어떤 실점 장면에서 넷필립스의 아쉬운 속도라거나 카박의 약간 실책성 플레이들이 좀 있었던 거와 반면에 나초랑 밀리탕은 거의 미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양쪽의 센터백 모두 본래 본인들이 자랑하는 주전급 수비수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전 수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전 수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불안함을 좀 드러냈던 것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이 나초랑 밀리탕이 리버풀의 공격이 조금 무뎠던 것도 사실이지만 별로 불안함 없이 잘 마지막까지 막아줬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센시오가 물론 좀 아쉬운 미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아쉬운 비니시우스가 오늘 인생 경기를 했다면 반대로 리버풀은 중원에서 이 볼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공격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한 것도 있었고 특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리고 공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으나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던 형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네갈 오리기 사디오 메인이 오늘 경기에서도 너무나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뭐 70분쯤에 아센시오 빼고 발베르데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빼주고 호드리고를 집어넣으면서 자, 이렇게 되면 분위기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뭐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토너먼트에서 챔피언스리그 1전 이상 어떤 라운드에서 1차전을 2골차 이상으로 잡았을 때 아마 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탈락을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러면 물론 이 2차전이라는 90분이 남아있습니다만 안필드에서 리버풀 팬들이 오히려 좀 불안해하는 감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레알 마드리드가 글쎄요 2차전에 리버풀이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 것과 동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주말에 있을 엘 클라시코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바야돌리드전에도 경기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덴벨라의 버저비터가 터지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정말 1점 차,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한 경기를 더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좀 부담스러워졌고, 그러면 어떤 경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알 입장에서 부담이 좀 있는 경기다. 바르셀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더 환경적인 조건은 좋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거를 2차전에 클럽이 어떤 식으로 뒤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전만 놓고 봤을 때는 중원에서의 어떤 그 역량 차이가 지금은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핸도 같은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면 붙어볼 만했을 텐데, 오늘 42분에 그러니까 42분에 교체돼서 나온 티아고 알칸타라도 이전에 어떤 케이타보다는 좋았다 뿐이지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클럽의 첫 번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했고, 그것이 좀 경기 전반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볼 거는 저희가 이후에 좀 이따 아침에 또 영상 바로 찍으니까 그 얘기로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고, 자, 맨시티 대 도르트문트 경기는 일단 뭐 포덴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대로 맨시티가 이기는데 뭐 그 50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오늘 유튜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